다른 인격 보고 또 필기하라 그래. 어? 다른 인격 할 때. 예, 12쪽. 근의 분리. 봅시다, 근의 분리. 예. 종류를 하나씩 좀 볼까요? 45, 2등급 하나 하고 1등급 하나 하고 종류를 하나씩 좀 봅시다. 예. 45번을 볼게요. 45번. 예. 예,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근데 1, 베타, 2가 성 8에 이렇게 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가 뭐니? 아까 말했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 이런 것들 끄집어내야 돼.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구나.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런 얘기죠.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야 돼. 먼저 그냥 막 무지성으로 풀지 말고 최대한. 그러다 보면 단서가 또 단서를 만들고 단서가 또 단서를 만들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지만 여기서 더 얻어내는 걸 한번 보면 어휴 네. 왜? 뭐지? 그 뭐였지? 저번에 쉴인가? 오늘 그 멘트를 안 했는데? 그 멘트가 나왔나? 희한하네. 잠시만요. 네. 예민하네. 1, 2. 못하네. 네. 베타가 1, 2 사이. 그러면 내가 이 0보다 하나는 작고 이렇다는 얘기는 알아. 근데 베타가 1, 2 이렇게 사이에 들어간다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축이 봐봐. 축이 먼저 축부터 하잖아. 축 알 수 있어? 범위를? 이쪽에 1하고 2 사이 있으면 이렇게 있을지 뭐 모르잖아. 축은 알 수가 없지. 부호를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지. 그 다음에 판별식은 이거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왜? 정말 그런가? 마이너스 4ac 늘 0보다 크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이것도 할 필요가 없어. 틀렸다는 게 아니야. 할 필요가 없어. 얘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얘는 몰라서 안 하는 거고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1을 넣었을 때 0보다 작다. 그 1은 1 플러스 a 빼기 3이 0보다 작다. 그 2는 4 플러스 2a 빼기 3이 0보다 크다. 이해돼요? 그치? 그래서 a가 2보다 작다.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a가 들어가는 건 a는 0하고 1 이렇게 두 개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따지는 건 축, 판별식, 함수값인데 1순위가 축, 그 다음 판별식 이건데 이 문제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 따지는 게 있나? 또 한번 볼까요? 네, 48번? 48번. 네,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이것도 똑같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거 안 할게요. 46번을 볼게요. 네, 요거랑 다른 유형을 하는 게 좋으니까. 다른 유형을 최대한 여기서 해보죠. 다른 유형. 했던 유형 말고 유형을 걸고도 해보는 게 좋으니까. 46번. 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 이렇게 있고, 2차 함수의 선함수 교점을 이은 선분위에 교점이 아닌 2,1이 있도록 하여. 그치? 그러면 여기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고, 그럼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치? 이해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두 근 사이에 2가 있어. 그럼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는 얘기는 축을 알 수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 축이 이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지? 축 역시 알 수가 없어. 그치? 축 알 수가 없다?
그 다음 뭐? 내가 판별식 써볼까? 판별식은 알 수 있어요? 판별식은 두근 사이에 있으니까 0보다 크겠지? 그치? 네, 세 번째 함수값은 2를 넣었을 때 F 2가 0보다 작다. 이해돼? 근데 이 중에서 얘만 하면 돼. 두근 사이에 2가 있다는 건 이걸 어차피 포함하고 있는 얘기여서 이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하면 돼. 그러니까는 언제 빼요? 언제 안 해요? 그게 딱 와닿지 않으면 그냥 다 해보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했다고 무슨 이 바보 같은 거 그거 왜 하냐 이런 건 아니니까 괜히 이것 때문에 쫄지 말고 그냥 뭐였더라? 하면 그냥 하면 이거 한다고 뭐 얼마나 걸리겠어? 그치? 이거 뭐 하는데 얼마나 걸려? 얼마 안 걸려. 그럼 먼저 얘랑 넘겨봅시다. a 플러스 2x 빼기 4는 0이거든? 한번 써볼게. 그냥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보다 크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썼다고 해서 시간이 만약에 이걸 했을 때 많이 돌아가는 거면 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바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했다고 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뭐 잡아먹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그럼 나 2를 넣어볼게. 2 넣으면 4 2 a 플러스 2 빼기 4가 0보다 작다. a가 마이너스 2 됐어요? 그다음 2번 주제 12번 여기는 뭐 이등급 문제들은 뭐 그렇게 빡세지 않아서 아주 힘드셔. 이렇게 빡센 건 없고 2등급은 그냥 뭐 근각 예배관계를 쓰면 되는 거라 1등급 문제들 중에서 좀 몇 개를 해볼게요. 1등급 문제들 중에서 먼저 52번 아까 우리 풀었던 거랑 비슷한 거거든. 52는 그림만 좀 보자. 하나는 그림이 근이 2랑 마이너스 3이거든. 근이 2랑 마이너스 3이어서 그림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는 꺾어 올리라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가 일자리인 그래프랑 서로는 세점에서 만나도록 해라. 그럼 아까도 이렇게 비슷한 거 했었지? 언제 세 개였어? 요거 낼 때. 요거일 때. 그지?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아까 이 교점이었을 때지? 이렇게. 요거일 때 두 번째. 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없죠? 세 개인 거 없잖아요. 아까는 밑에도 그래프 또 있어서 미도하고 했지만 이 밑에 그림이 없으니까 요 두 개만 있겠죠. 이해돼? 그림만 잘 그려보면 알 수 있다. 그런 게 52번. 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55번을 볼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 두 허근을 가질게요. 허근하는 거 이거 오메가니까 많이 했던 거지. 그지? 이거 많이 했던 거고.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 허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fx가 x제곱 px 플러스 q. 얘가 뭘 만족한다고?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 알파 f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 베타. 알파 제곱을 넣으면 토할 것 같아. 4차식이 되니까. 아까 말했지 근이면 넣고 시작한다. 넣고 그 다음 뭐 한다고? 넣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관계 쓴다 그랬잖아. 왜? 이게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인수분해 안 되고 근 형식도 힘드니까 그럼 근과 계수관계를 쓸 거라 했잖아. 이걸 넣기가 힘들어. 그래서 난 요거 대신에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인 거. 이해돼? 그러니까 요식은 다시 쓰면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 요식도 그럼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 베타.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이렇게 돼? 너무 표정들이 진지해서 무서운데? 너무 더 째려보기로 해. 내가 뭘 잘못했나?
줬잖아요. 기분 좀 풀어요. 좀 풀어요. 빨간색에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딱 알파, 베타만 넣으면 되게끔 신경을 써주라고. 이거를, 여기에다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얘는 다시 쓰면, f 마이너스 1 플러스 4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렇지? 이 식을 막 바꾸지 말고 그냥 알파랑 베타만 넣으면 되게끔 해주면 편해. 이해되니? 알파랑 베타, 여기다 딱 알파 넣고 베타는 딱 그대로 최대한 내가 변함없이 그냥 딱 내 몸만 싹 들어가면 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포인트. 내 몸만 싹 들어가면 되게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6x 플러스 1이야. 만약에 알파, 이게 알파야.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f 2x 플러스 3 빼기 6x 빼기 1은 0의 그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딱 싹 몸만 들어가면 되게끔 이렇게 싹 해주면 되는. 그렇지? 여기는 지울게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되니까 얘 두근. 근데 봐봐. fx가 몇 차인지를 줬어. 안 줬으면 내가 또 가정해야 되는데 줬어. 1차 실험을 줬다? 그럼 내가 x를 넣었나?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넣었나? 이 제곱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요 놈이 바로 뭐야? 얘가 얘지. 이해돼? 왜 두 근이 알파 베타를 알파 베타 하는 게 요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지. 이해됐어? 그러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야. 그렇지? 돼요? 네. 그러면 나는 이거를 바꾸든지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빼기 1을 넣어서 이거랑 비교하든지 더 편한 쪽으로 하세요. 뭐가 더 쉬워? 이걸 치환해서 이걸 만들기 쉽냐? 아니면 이걸 x 대신 마이너스 x 빼기 1을 넣어서 이걸 만들기 쉬워? 여기 넣는 게 더 쉽지 않아? 이거 바꾸는 것보다? 그럼 여기다 넣어.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p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q가 얘입니다. 그래서 전개해서 비교하면 되죠. 여기다 넣는 게 더 쉽잖아. 여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넣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전개해서 요거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실수 전체에서 이차함수의 최소 최소는 뭘 따지라는 거야? 꼭지점을 따지라는 거지. 실수 전체니까. 그지? 실수 전체니까 꼭지점 따지라는 거잖아. 꼭지점 따지라는 거니까 거기서도 박스 안에 뭐라고 써놨어? 그래서 축이랑 꼭지점 P, Q로 표현을 하라 이 얘기야. 그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얘는 그렇게 빡센 문제가 아니야. 근데 3등급, 2등급은 안 빡센데 1등급은 좀 빡세니까 1등급 거기에서만 좀 몇 개 볼게요. 1등급 문제에서만 보자. 먼저 58번을 볼게요. 실수라는 말 중요했지. 괜히 왜 줬을까 갑자기. 실수라는 말 좋지. 3x y제곱 2y 플러스 3 2y 빼기 3은 제로래. 이런 멘트 왜 했을까?
실수라는 말 왜 있을까? 그 다음에 이럴 때 4y 플러스 3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원래 제가 이 문제를 반편성분사에 넣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다른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뺐어요. 그래서 쉬운 걸로 넣었어요. 그럼 얘는 일단 미지수가 두 종류예요. x, y가 있으니까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자.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자.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는 x 대신 넣던지 뭐 대신 x 대신 넣던지 아니면 y제곱 이걸 넣는 게 낫겠죠. 뭐가 더 쉽겠어요? x 대신 넣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y제곱 빼기 2y 대신 넣는 게 낫겠어요? 그치? 왜? 모양이 이쁘게 나와있잖아. y제곱 빼기 2y가 모양이 안 나와있으면 정말 짜증나는 문제야. 근데 모양이 이쁘게 나와있어. y제곱 빼기 2y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어. y제곱 빼기 2y 대신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그치? 근데 실수라는 말이 왜 있을까? 우리가 복소부터 했지만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실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범위를 따는 거지. 그러면 뭐야? 아, y제곱 빼기 2y 뭔가 제곱이 되려면 내가 1이 필요할 것 같아. 그치? 1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1 넘겨주고 4 빼기 3x인 거 이해되냐? 이거 만들어주고 완전 접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1을 더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랬더니 실수제곱 0보다 크니까 범위가 생겼어. 범위가 생겼어. 치환할 때는 범위를 정석의 유명한 멘트가 있는데 있어요. 요새 사람들은 MZ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아실 거 정석으로 공부하셨어요. 제 나이 또래랑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그럼 정석에 아주 빨간 글씨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이런 말 알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모르지. 그러니까 요새는 모른다고. 그게 속담이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원래 원본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게 정석에서 아직까지 써놨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바뀔 때 범위를 남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그걸 배웠다고. 그러면서 깨알을 웃었다고. 요새는 안 웃겠지만 문자는 바꿔치기 할 때 범위가 생긴 거예요. 범위 바꿔치기 할 때. 그러면 얘도 다시 써보면 2배 y제곱 빼기 2y 플러스 1이 필요하지. 그대로 바꿔치기 해야 되니까 남는 거 2x제곱 4x 1이지. 3을 쪼갰으니까 이렇게 나눠줬지. 이해돼요? 그러면 요거래요. 2배 4 빼기 3x 2x제곱 6 마이너스 10x 8 플러스 9. 근데 x의 범위는 그러니까 요것만 있으면 애들이 계속 많이 틀렸다고. 왜? 애들이 요거의 꼭지점이 답이다 그래서 틀렸다고. 왜? 요 범위를 안 따져. 요게 꼭지점 범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 꼭지점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걸 신경 안 써가지고 그냥 바꿔치기만 해서 틀렸다. 함정을 팠지. 최근 문제야. 2021이니까. 그러면 얘는 2x제곱 빼기 5x 플러스 9니까 2x 빼기 2분의 5x제곱 플러스 어쩌고거든. 그럼 축이 2분의 5야. 3분의 4는 2분의 5보다 작거든요. 3분의 4는 여기 있거든. 여기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답이 아니라 애들이 꼭지점을 써서 많이 틀렸다. 그 3분의 4일 때가 답이라는 거죠. 이게 되니? 그래서 x가 3분의 4일 때 y는 요거
이건 2 곱하기 9분의 16, 3분의 40 플러스 9. y가 아니라 미안. 이거 y가 아니지. 주어진 식은 이 식이 범위가 이렇게 돼요. 9분의 32, 3하면 120, 81, 81에다 32, 80,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7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할 때 늘 범위 있는지 확인을 하라. 볼게요. 59. 네. 59. 함수 fx가 이렇게 2fx 3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제곱 20x 플러스 5m. 뭐지? 뭐지?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이런 식이 나왔을 때, 함수로 어떤 방정식이 나왔을 때 해야 될 거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보자. x랑 마이너스 x의 입장을 바꿔보자. 그래서 어떻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자. x 대신 마이너스 x의 입장. 왜 너는 늘 2배냐? 나는 마이너스 3배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그러면 x 대신 마이너스 x가 2 f 마이너스 x 3배의 fx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이렇게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건 fx잖아. 얘는 필요가 없어. 그지? 얘는 필요가 없어. 네모를 제거하자. 입장을 바꿔서 여기가 만약에 다른 문제가 아니면 다른 문자를 넣으면 돼. 그럼 없애려고 하는 거야. 이 네모를 제거하는 거야. 네모를 제거하고 싶으니까 나는 여기 2를 곱할 거야. 여기는 3배 할 거야. 그 다음에 더하면 네모가 사라지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돼? 네모가 사라지겠지? 왜 마이너스 6이고 여기 플러스 6이니까 더하면 사라질 거야. 그럼 남는 거 여기는 4배고 여기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 세모. 그지? 그럼 여기 2배 했으니까 써보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10. 이게 3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3x제곱 60x 15 더하면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25. 그러면 세모는 즉 fx는 9분의 5x제곱 9분의 20x. 그리고 9분의 5가 뭐 숫자가 이쁘진 않잖아. 애초에 그냥 9분의 5로 끄집어내는 게 낫겠다. 그지? 숫자가 뭐 이쁘지도 않은데 뭐 나는 약분도 안 되고. 이해되니? 그러면 5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 그러면 x가 2일 때가 최소겠지? 2일 때가 최소. 최소 2를 넣으면 4, 여기 8, 마이너스 3, 4, 8이 마이너스 4구나. 네, 마이너스 5네. 이해돼요? 네, 끝났죠? 그럼 알파가 먼저 나왔으니까 알파 맞지? 네.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제 문자 나오면 그런 거 조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 58 같은 거 연습 하나만 더 해봅시다. 58에 3등급 결정문항은 미지수가 K밖에 없으니까 축도 알고 이러니까 쉬워요. 그래서 61은 쉽고 넘어갈 거고 62는 왜 이제 나이로 확 띄어지냐? P가 뭔지를 모르니까 P가 즉 꼭지점이 주어진 구간 안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를 나눠야 돼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61은 미지수가 하나도 없이 축이 딱 결정이 되잖아. 61에서 x 대칭축이 얼마야?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가 대칭축이라는 거 이해되니? 61번에서는 이해돼? 61에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5라는 거 이해돼? 이해돼? 61번에서? 근데 62는 P 때문에 모르지. 63도 A 때문에 모르지. 그래서 63 중에 하나를 해볼게. 63번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경우 나누는 거 시험에서 정사 때는 좀 물어보는 편이야. 연도도 지금 62도 2021, 63도 2020이니까 너무 옛날 문제도 아니고 2년 전 이런 거니까 최근에도 그래도 내는 편이다. 교육관이 바뀐 후에도 걔는 물어보는 편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해결해보자. 그렇죠? 그 축의 범위로 나눠서 해결해봅시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 놔봐야겠죠?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 놔봐야겠지? 그러면 1, x가 4라 그랬으니까 y는 d x제곱 dA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x 빼기 a제곱 빼기 a제곱 빼기 2a제곱 5인 것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죠? 축이 a인데 어딘지 얘기를 안 해줬어. 1부터 4 중에서 그래서 1, 4 중에서 첫 번째 축이 이쪽에 있을 때 축이 기본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1, 4 이거 몇 번 풀어봤잖아요. 그죠? 사이에 들어갈 때 그지? 1, 4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풀 거다. 모르면 나눠서 풀 거야. 그지? 그래서 축이 여기 있잖아. A가 첫 번째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A가 등호를 아무 때나 붙여야 된다고 한쪽에는 세 번째 뭘 기준으로 나눴다고? 축으로 나눴다고. 축이 1순위야. 아까 말했잖아. 축 한 별씩 함수값이 있을 때 1순위는 축이다. 그치?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 1부터 4까지니까 전체가 아니라 이 노란색 부분만 필요하다. 이 노란색 부분만 필요하다. 이 노란색 부분만 필요하다. 이해돼요? 네.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래. 최소값은 여기잖아. 최소. 이때는 최소값 F1값 F1값 1은 1 넣으면 2 빼기 4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넘기고 4A가 얼마야? 10인가? 그지? 4A가 10이니까 A는 2분의 5지. 2분의 5는 이 범위랑 맞아? 안 맞잖아. 틀렸네. 범위랑 다시 체크를 해야 돼. 그냥 나왔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얘랑 비교해봐야 돼. 그치? 안 맞으니까 틀렸다. 얘는 F1은 꼭지점이잖아. 꼭지점 여기 구했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미안해. A지. A. FA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5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8은 2A야. A는 얼마 2인데 그 중에서 얘가 2면 되겠다. 범위에 맞는 거 2만 되겠죠. 이해돼요? A가 4보다 클 때는 여기서 최소값이니까 F4 값이네. F4 4는 넣을 때 16에다 2에서 32 4
4를 넣으면 16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3. 32에다가 40이야. 아, 그러면 A는 16분의 40인데 딱 봐도 얘는 4보다 크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해돼요? 네. 눈 비우는 말고 또 A가 2야. A가 2니까 그럼 다 정리하면 되네. 2 F 빼기 2의 제곱 2 빼기 3 이렇게죠. 그러면 축이 아까 말했잖아 2일 때가 마이너스 3이야. 근데 1부터 4면 1은 한 칸을 치고 4는 약간 많이 더 같지? 1부터 4까지면 x가 4일 때가 최대겠지? 얼마? 4 넣으면 2니까 2의 제곱 8 빼기 3이니까 5가 돼요? 범위 나눠서 푼다. 주제 16은 요거랑 비슷해요. 주제 16은 요거랑 비슷해서 주제 15거 하나만 볼게요. 주제 15 공통 부분이 있는 이차함수의 최소. 뭐 해야 될까요? 65번 문제 읽어봐요. fx가 0. 뭐 해야 될까요? 치환해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왜? 복잡한데 반복되는 게 있네. 복잡한데 말이죠. 복잡하고 반복되는 게 있어. 그래서 치환할 거예요. 복잡한데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치환할 거야. 이해되니? 그럼 먼저 세모를 그려볼게. 얘를 t라고 치면 t는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이야. 범위가 나와 있어. 아까 얘기했지? 치환할 때 뭘 남긴다고? 범위를 남긴다고. 그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변수는 치환할 때 범위를 남긴다고. 1,1이야. 근데 0부터 3이면 0은 한 칸을 풀어갖고 3은 좀 더 위로 갔으니까 이렇게 되지? 범위 미니멈은 1.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5까지. 범위 중요하다. 치환할 때는 그 다음에 한번 치환했으니까 이제 끝났네. 그럼 얘는 t의 제곱 빼기 2t 플러스 2인데 t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쉽죠? 치환했는데 똑같아 모양이. 우연히 똑같은 거야. 알았지? 늘 똑같은 거 아니야. 29와 22 늘 똑같은 게 아니라고. 우연히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번에 범위가 1부터 5야. 이번에는 1,1인데 1부터 5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렇지? 그러면 t가 1일 때 최소 1이고 t가 5일 때 최대 얼마? 5 대입하면 되지? 17. 애들이 얘 해서 5, 17, 1 해서 24 해서 많이 틀렸어요.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 거죠. 문제에서 언제라 했어? x가 얼마일 때 최대 그랬잖아.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요놈 더 하면 안 되고 이때가 x가 얼마냐를 구해야 돼. 이때가 x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 그렇지? 5, 17, 1이 답이 아니야.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잘 보셔야 돼. 다 구해놓고 치환인 거 다 알아. 애들이 중간고사 볼 때쯤이면 연습을 많이 해서 치환인 거 다 안다니까. 근데 이거를 끝까지 잘 안 읽어서 꼼꼼하게 안 읽어서 틀린다고. 그러니까 학교들이 다 부교재랑 이런 것들에서 변형시켜서 낸다고. 부교재를 거의 따뜻하게 외울 거 아니야. 근데도 요 멘트 당일날 멘트 잘 읽어야 돼. 괜히 중간고사 끝나고 저 잘못 틀렸어 이러지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원본은 t로 돼 있을 거야. 근데 학교 당일날 변형된 건 x로 바뀌어 있거나 이렇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 푸는 방식을 좀 외우긴 해야 되는데 당일날 그 멘트 꼼꼼히 좀 봐야 돼. 시간 내에 막 빠르게 풀려고 하다 보면 놓치고 넘어갈 수 있어. 그럼 봐봐. t가 1일 때에는 t가 1이야. t가 1이야. t가 1이야. t는 뭐였어? 얘잖아. 얘가 1이면 x가 1 아니야? 2가 1이면 1 지우면 x가 1이잖아. 이건 똑같네. 그럼 t가 5일 때, 얘가 5일 때 해보자. 5. 얘가 5일 때 x 빼기 1의 제곱은 4니까 x 빼기 1은 얼마 2지? 그래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범위는 0부터 3이래. 그러니까 x가 3이구나. 이해돼요? x가 0부터 3이니까 이 범위는 그래서 3, 17, 1, 1 이렇게 해서 해야 돼. 답은 3, 17, 1, 1이 답이다. 문제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주제 17을 볼게요. 조건이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 조건이 주어졌을 때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뒤에는 다 뭐 도형 활용이어가지고 맞아. 도형 활용 풀어왔어요? 안 갖고 왔죠? 이 사람들 내가 도형은 풀어오라고 했는데 다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다들 하하하하 하고 넘어오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도형은 꼭 오늘도 도형은 다 안 풀 거야. 도형은 해봐. 도형 쪽은 그렇죠? 도형해서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갖고 와. 아무도 안 갖고 왔잖아. 도형 쪽은 해보라니까. 도형 쪽은 왜냐면 다른 것들은 왜냐면 요거 푸는 방식으로 그 밑에 거 풀고 하면 되니까 제가 대표형 또는 1등으로 이렇게 푸는데 도형은 다 조금씩은 달라. 이 도형에서 물어보는 내용이랑 그 바로 밑에 도형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도형은 다 풀어보라고. 다음 주가 종강이야. 다음 주 안 갖고 오면 꽝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음 주에 갖고 오셔야 돼요. 알았죠? 도형 풀어봐. 도형. 응? 안 풀었죠? 그러니까 풀어봐. 풀어서 바꿔봐. 응? 다 맞추라는 게 아니잖아. 뭘 물어보면 되잖아. 도형 쪽은 최대한 해봐. 거기서도 조건이 주어진 2차식의 최대최소 한번 해볼까요? 71번. 71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차함수가 있는데 f 4 빼기 x랑 f 4 플러스 x가 같대. 이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1순위가 축이라고 했는데 축이 뭔지가 보여? 이제 또 머리 왕창 뽑힌다. 너 안 빠진다 이게 샤프에서. 요거 보고 축이 x는 4인 거 이해돼? 응? x가 4여야 4 빼기 x랑 4 플러스 x가 같지. 응? 여기가 4 플러스 x 여기가 4 빼기 x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지금은 모발이 많으니까 그렇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수치 점점 빠지고 그럴까. 내 머리. 축이 x가 4인 거 이해되냐 이거? 같은 간격이니까 축이 x구나. 축이 중요하다고 이차함수에서 축이 4구나. 그 다음에 x가 3부터 7일 때 x가 3부터 7일 때 3부터 7이면 축이 4야. 3부터 7이면 여기부터 여기지. 3부터 7이면 한 여기부터 3이 더 가까우니까 7이 여기 정도까지.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 모르지. 그치? 이런 그림인지 아니면 이런 그림인지를 모르잖아. 이해돼요?
이 그림인지 이 그림인지 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해서 1등급 결정 문항이야. 다 풀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아 얘는 안 돼를 빨리 우리가 걷어낼 수 있으면 1등 결정 문항이 아니야. 근데 이 나 조건, 다 조건을 이용해서 따져봐야 아 둘 중에 하나가 답이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등 결정 문항이야. 만약에 최고차항 개수가 0보다 작은 상황이야. 그러면 언제가 최대야? 요 4일 때가 최대지? 4, 그럼 최대값이 얼마야? 9야. 여기가 7, 마이너스 9겠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이때는 여기가 최소니까 4, 마이너스 9고 여기는 7, 9겠죠. 이해돼요? 이해돼? 예. 그러면 먼저 오른쪽을 해볼게. 얘 그래프랑 4x 빼기 5가 접한데 4x 빼기 5가 막연하지? 4x 빼기 5는 이런 값을 넣어봐. 4를 넣으면 얼마야? 그 직선은? 4를 넣으면 16에서 곱했으니까 4,13 아니야? 4,13이지? y는 4x 빼기 5는 4를 넣으면 13이잖아. 이해돼? 4를 넣으면 13이잖아. 아, 13이 아니라 얼마야? 11이지. 11. 미안. 11이지, 11. 이해돼요? 그 4를 넣으면 11이야. 그래서 4를 넣으면 11이야. 16에서 5 뺐으니까 4 넣으면 11이라고. 이해돼? 4를 넣으면 11인데 4를 넣으면 11이면 여기 지금 길이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직선과 얘가 접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해돼요? 이 직선과 이 차함수랑 이게 접한대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안을 볼록이면 이런 그래프인데 4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4일 때 11이려면 요거 이렇게 돼야 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11이니까 여기 이렇게 돼야 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얘겠지. 이게 접할 수 있는 건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4,9니까 4,11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접할 수 있잖아요. 그 점이 어딘지는 나도 모르지. 그 3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구해봐야 돼. 얘는 근데 딱 봐도 4,11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4,11이 뚫고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답이라. 그럼 이제 해보자. 그럼 fx는 최고차항 개수는 몰라. 음수라는 것만 알아. 이런 꼴이야. 그지? 근데 4일 때 9래. 9. 오케이. 그럼 이 9라고 쓰고 시작하자. 그 다음에 7일 때 마이너스 9래. 마이너스 9는 얘가 7 넣어볼게. 그러면 9a 플러스 9라서 a는 마이너스 2네. 그럼 끝났지?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 x 빼기 4제곱 플러스 9. 끝. 됐어요? 그럼 이제 숫자 대입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유형 18은 합과곱을 이용하여 참의 최초수 구하기. 딱 봐도 합과곱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 73번에서 왜 합과곱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까? 왜 그 힌트가 되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일까? 왜 내가 그 생각을 했을까? 왜 이렇게 분리를 했을까? 여기서 왜 합과곱을 이용하라고 했을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러니까 합과곱을 생각해보자가 나온 거야. 내가 이렇게 써놨으니까가 아니야. 문제는 아무런 멘트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왜 합과 거부를 하는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태까지 이런 것들은 다 합과 거부로 식을 만들어냈었잖아 우리가. 이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 이거야. 아 이걸 보고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다니까 학교 시험들이 친절하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서 필요한 조건들을 긁어 모아야 돼. 어떻게 하라고 문제는 하나도 알려주지 않아. 중학교 때랑 많이 달라. 불친절해 상당히. 우리가 많이 유형 접해보면서 우리가 알아서 긁어내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조건들 그냥 바로 들이대지 말고 조건 다 썼는지 봐.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실근. 그러니까 한 별씩부터 써야지. 이거 써야 돼. 그리고 A가 이거보다 크다는 것도 써야 돼. 이 두 개를 가지고 범위를 구해야 돼. 왜? 최소값,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중학교 때는 최소가 무조건 꼭지점이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71번도 마찬가지고 범위가 주어지잖아. 고등학교 때는 자꾸 범위를 준다니까? 범위를 주고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범위를 확인하라고. 범위가 없으면 의심해야 돼. 내가 뭘 조건을 안 쓴 거 아니야? 왜 범위가 없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실수 전체에서 뭘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면 실수 전체에서 성립한다 그러면 꼭지점만 생각해도 되지만 판별식만 생각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범위가 없으면 내가 조건을 덜 썼구나.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이 생각을 하시라고. 그럼 얘 풀면 4a제곱 4a제곱 사라져. 당연히 0보다 크네. 됐네. 서란 주식은 당연히 여기서 얻을 정보가 없네. 요것만 있네. 그치? 이거 해보자. 얘는 이거의 제곱이니까 2a 빼기 1의 제곱 2배 a 제곱 a 빼기 3이야. 4a 제곱 a 제곱 2a 플러스 7이야. 그러면 2로 묶으면 a제곱 빼기 a 플러스 7이야. 2배 a 빼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림이 a가 2분의 1인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꼭지점 포함하래. 답이 이놈이겠죠. 이해돼요? 꼭지점을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활용 문제, 그 다음에 도형 문제야. 이것도 역시 대표용을 하나씩 좀 볼게요. 최신 문제 풀어볼게요. 75번. 네, 그게 좀 최신 문제니까. 실생활 문제. 오히려 이렇게 식을 주는 게 편해. 멘트를 통해서 식을 만들어야 돼. 와, 2등급하고 1등급의 차이는 뭐냐면 식을 잘 안 줘. 1등 결정문항은 식을 주면 되게 쉬워. 식을 줬으니까 원가는 이걸 따른데 원가는 이걸 따르고 원가 fx는 x제곱 50x를 따른데 들여온 배는 이틀 만에 다 팔린다고 하는데 첫째 날은 x개를 들여왔는데 원가 이게 이틀 만에 팔린대. 첫째 날은 들여온 배의 80%를 x개의 배를 들여왔어. x개의 배. 첫째 날은 말이 좀 길어. 들여온 배의 80%를 80%니까 0.8x를 1,000원에 팔았대. 1,000원. 이게 판매까지 판매 금액. 경제 용어도 써먹어야 돼. 그지? 둘째 날은 남은 배 0.8을 팔았으니까 0.2가 남았지? 얘를 800원에 모두 팔았대. 판매 금액. 여기까지 이해가 돼? 첫째 날은 80%를 1,000에 팔았고 둘째 날은 20%를 800원에 팔았어. 여기까지 이해돼? 이익이라면 문제에서 이익은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야 이익이지. 판매 금액에서 내가 주고 사고 산 금액을 빼야 내가 남는 이익이 되지. 이게 이익이 아니잖아. 요게 주고 산 가격이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0.1이니까 이건 800x야. 요건 0.2 하나 없애면 160x야. 그러니까 이거 더해서 960x에서 요걸 뺄 거야. x제곱 50x. 이렇게요? 그러면 x제곱 960에서 50 빼면 910x.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거 반띵하는 거지. 얼마냐? 그러면 455. 455. 그러니까 친절하게 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멘트를 통해서 식을 만들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도형 쪽? 좀 많이 봤던 유형들이나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좀 복잡해 보이는 도형 위주로 볼게요. 복잡해 보이는 도형 위주로. 78은 이거 뭐 중학교 때 했던 닮음이나 뭐 이런 것들 있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79도 더 좌표편에 나와 있으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는 그냥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내가 좌표에 잡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그런 게 80, 81, 82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내가 좌표 평면에 잡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80번은 뭘 원점으로 잡을 거예요? 좌표 평면에 잡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80번은 뭘 원점으로 잡는 게 편하겠어요? B를 원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B를 원점으로 잡으면 되죠. 이해돼? 81은 뭘 원점으로 잡을 거예요? 이것도 B를 원점으로 잡으면 되죠? 3대1 내분점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그치? 중요한 건 뭐라고? 뭐를 아까도 내가 물어봤는데 예림이가 뭐 B요, C요 뭐 얘기했잖아. 무엇을 원점으로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점으로 잡는다가 중요하다니까? 좌표 평면에 놓는다가 중요한 거지 뭐를 원점으로 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까지 생각했으면 이 문제를 푼 거나 마찬가지라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80, 81, 82 다 좌표 평면에 잡으면 편하겠다라는 게 느껴져요? 응? 이해가 돼? 좌표면으로 잡으면 좀 쉽게 풀리겠다가 이해가 되냐고. 80, 81, 82 요 세 개가. 왜? 다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그래서 좌표면에 잡겠다 이 얘기야. 응? 83은 좌표평면에 잡는 게 더 어렵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좌표면에 잡는다는 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좌표면에 잡으면 다 해결돼가 아니라 그렇게 잡았을 때 편한 문제가 있고 그냥 푸는 게 편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80, 81, 82는 네모 반듯하니까 좌표평면에 잡겠다라는 얘기고 83, 84는 네모 반듯한 게 아니잖아. 요 그림이랑 넘겨보면 네모 반듯한 게 아니니까 이런 건 좌표평면에 잡는 것보다 그냥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쉽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좌표평면에 잡는 건 우리가 아까 해봤으니까 좌표평면에 안 잡는 걸 해볼게요. 83번 해볼게. 좌표평면에 잡는 건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자, 왜 그런 멘트를 내가 하는지를 아셔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이거 야 이렇게 풀어 저렇게 풀어라고 가르쳐주지 않잖아. 말했잖아. 불친절하다 그랬잖아. 불친절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하는 게 원래 어렵잖아. 알아서 하라는 게. 그러면 83은 반듯반듯한 게 아니니까 좌표를 안 잡을 거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볼게. 둘레가 12인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럼 여기 x, x 둘레가 12니까 여긴 12 빼기 2x지. 그지? 여기까지 이게 돼?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반원이네. 그러면 반지름은 요 2분의 x니까 2분의 1의 파이 r의 제곱이지. 반원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x야. 여기 똑같이 2분의 1 파이 2분의 x의 제곱 2분의 x니까 이해돼? 여기까지 반원 계산했지? 그 다음에 여기는 반원이니까 600x가 반지름이지. 2분의 1에 파이 600이 x의 제곱. 그래서 쟤네 셋의 넓이 합이 최소인 거. 그래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할 거야. 요거 4분의 x제곱이지, 요거 8분의 파이 x제곱이 두 개 있어. 그 다음에 요건 2분의 파이의 x제곱 12x 36이야. 됐어요? 그러면 파이 4분의 파이를 묶을게요. 4분의 파이 있으니까 여기도 4분의 2x에 3x 제곱이야. 빼기 요거 4로 바뀌었으니까 24x 70. 여기까지야? 그러면 3으로 또 빼내도 되지? 4분의 3 파이 x제곱 8x 3 묶어서 24야. 그러면 x가 4일 되겠지? 완전 조건은 x가 4 넣으면 되죠. 4분의 3 파이 16에서 30에서 마이너스 12 16 8 이해돼요? 변수 잡는 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좌표 평면에 있는 것들은 좀 쉬우니까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것들은 89가 비슷하죠? 90번도 좌표 평면에 잡으면 될 것 같고 좌표 평면에 안 잡는 거 하나 해볼게요. 아니면 잡아야 될지 아니면 안 잡아야 될지가 좀 까다로운 것만 해보자. 87 마지막으로 하고 따라하시면 될게요. 87 뭔가 삐딱하잖아. 87 뭔가 삐딱하니까 그거 하나 보자. 다행히 얘가 쉬운 이유가 A, B랑 AC가 같은 2루트 5래. 2등변 삼각형이라 좀 해볼만 해요. 삐딱한 삼각형이 아니어서 BC가 4래. 그러면 이게 A, B, C A가 2루트 5래. A가 2루트 5래. 여기가 4래. 그치? 그 다음에 AC의 D를 지나고 AC의 수직이래. 요거랑 수직이래. 그리고 D2와 수직이래. D2와 수직이래. 그거 만나는 게 F. F랑 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수직이래.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네요. 직사각형인 거 이해돼요? 왜? 얘랑 수직이면 이게 억각으로 같으니까 얘랑 평행하잖아. 평행하니까 이게 수직이었으면 수직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얘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얘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어떻게 풀면 좋을까? 2루트 5, 2루트 5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잡을 거 없게. 이렇게 잡을 거야. 응? 이해돼? 이렇게 잡을 거야. 그래서 요게 2네? 이게 1대 2대 루트거든. 여기가 4야. 그냥 정리 쓰면 얘는 0,4네? 얘는 2,0이네? 이렇게 잡을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 점 하나 잡으면 되죠? 이 점을 하나 잡든 이 점을 하나 잡으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요 직선인 AC가 어떻게 돼? AC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위에 점이니까 그지? 요 직선이잖아. 요거는 t, 4 빼기 2t. 이해돼요? 됐어요? 그럼 봐요. 얘가 요거랑 이게 수직이래. 그럼 요게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그지?
비율로 풀 거야. 아까 내가 어떻게 했어? 1대 2대 루트. 비율로 갈 거야, 비율로. 시계 때려 넣으면 더 힘들어. 비율로 갈 거야, 비율. 뭐라고? 1, 2, 루트 5. 요 관계를 기억해. 이 관계를 기억해. 그치? 그러면 내가 1대 2대 루트 5니까 내가 여기서 요 길이가 필요하지. 근데 요 길이를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길이를 알면 그냥 2배 한 게 요 길이잖아. 요거 길이는 구할 수 있지. 길이 2 빼기 2의 제곱 4 빼기 2t의 제곱 풀지 말고 비율로 가라니까? 어?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럼 계산이 복잡해진다니까? 이 사람은 비율로 가라고. 봐. 계속 방금 비율. 이게 뭐라고? 이게 t야. 이거 얼마? 2 빼기 t야. 2 빼기 t면 1대 2대 루트 5야. 그럼 요 길이는 뭐야? 2 빼기 t의 루트 5야. 이해돼? 그러면 이게 2 빼기 t의 루트 5니까 그럼 2배잖아 이거. 왜? 1대 2대 루트 5라면 요 길이는 2 빼기 t의 루트 5에다가 2배 하는 거야. 2배. 왜? 1대 2대 루트 5니까 요 길이 2배 한 거라고. 요 길이가. 요 길이의 2배. 이해돼? 응? 그럼 나 이제 요 가로만 구해서 세로만 구하면 되지? 세로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이해돼요? 이해돼? 그럼 봐. 내가 요 길이는 이 길이는 뭐라고? 여기에다가 루트 5배 한 거야. 요거야. 루트 5배 했으니까 2 빼기 t에다가 루트 했으니까 5배지. 돼? 그지? 됐어? 그럼 나는 요 좌표 알 수 있지 않아? 왜? 2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이건 10 빼기 5t잖아. 그럼 2에서 이거 빼면 f의 좌표는 뭐야? 2에서 10 빼기 5t를 빼는 거. 아, 5t 빼기 8이야. 아, 요점이 5t 빼기 8이야.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2,1. 돼? 그럼 요건 5t 빼기 8이야. 요거는 2야. 그럼 요거 반띵한 게 이게 아니야? 요거의 중간이 요거잖아. 요건 얼마? 요거 더해서 반띵했으니까 2분의 5t 빼기 10이지. 그러면 나 이제 요거를 얻을 수 있지. 이게. 왜?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그럼 이게 얼마냐면 요거에다가 2배 한 개 높이 거기다 루트 5배 한 게 요거. 비율로 풀 거라. 그래야 좀 계산이 쉬워. 원래 어려운 문제야. 1등급 결정문항이라 어려운 문제인데 그나마 계산을 쉽게 하려면 비율로 접근하라. 그래야 그나마 계산이 좀 쉽다고. 그렇지? 내가 이 직선 구하고 이 직선 구하고 이 직선 구하고 이 직선 구해서 때려 넣으면 계산을 왼종일 해. 하루 왼종일 푼다고. 그렇지? 비율로 접근해. 비율이 다 똑같아. 1대 1대 루트 5야 다. 1대 2대 루트 5, 1대 2대 루트 5, 1대 2대 루트 5. 다 비율이 똑같단 말이야. 그렇게 풀어야 계산이 좀 쉽다고. 응? 알겠지? 이 직선에다 때려 넣지 말고. 응? 직선에다 때려 넣지 말고. 처음에만 더하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해보라. 도형 쪽만 해보라. 도형 쪽 문제. 이런 식으로 줬다가 볼게요. 힘들어요? 바로 볼게요. 너무 늦게 보면 또 집에 못 가잖아요. 다시 5분부터 볼게요. 아니, 아까 쉬었잖아요.